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3% 마감을 좀 했는데요. 앞으로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거래량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자, 어제 거래량 얼마죠? 거래량 어제 175만. 오늘 거래량 얼마예요? 87만. 어제 거래량의 딱 절반 수준의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주가는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죠. 5일선 지켰습니다. 자, 이거 의미를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면요. 결과적으로 오늘 구간에 나왔던 매도 물량을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제 들어온 거래량 대비해서 많은 거래가 안 터졌죠. 그럼 단기적으로 이 구간 무슨 구간이죠? 78,000원, 81,000원.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 이 앞선 구간에서 요렇게 봤을 때 여기에 중심선을 딱 잡고 매물대 중심 잡고 우리가 이 구간 이 중심선에서 개인들이 물을 탔을 때 평단가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했을 때 요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생님 여기서 여기 하면은 여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 특징상 여기 물렸다라고 한 평단가가 자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까지 버틸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 물렸으면은 여기서 물 탔을 거고 여기서 물 탔을 거란 말이에요. 평단이 요 정도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결과적으로 봤을 땐 요 구간 자체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물을 탔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걸 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기땡TV에서 여기가 뭐 쌍봉이다 뭐 그런 헛소리 개소리 하는데 차트에 찾다도 모르는 사람이래요. 왜냐면은 이게 쌍봉이다. 여기가 말이 안 되는 게 봐봐요. 여기서 거래가 터졌죠. 거래가 터졌는데 종가가 29%고요. 아니 종가가 25%고요. 고가가 29%였어요. 이 봉에서. 자, 제가 이 봉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봉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자, 고가가 얼마? 고가가 29%. 종가가 얼마? 종가가 25%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봤을 때 고가와 종가는 4%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럼 종가가 25%였다라는 건 종가 때 동시호가 때 모든 물량을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종가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 개인 투자자가 평단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란 말이야. 그럼 종가에서 물량을 장악을 해줬다라는 것은 지금 이쪽에서 단기적으로 한 달 반 동안 들어왔던 모든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모든 개인 투자자를 수익 실현을 하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야. 전부 다 한 달 반 전에 샀던 사람들을 탈출시켜준 종가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이게 쌍봉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없다라는 것조차도 그냥 호가를 밑에다 받쳐놓고 어떻게 던지는 개인들의 손절 물량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여러분도 그럴 거거든요. 선생님 근데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들이 판 게 아니라 개인들이 샀는데요.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 매매 동향을 절대 믿어선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개인들이 이렇게 36만 주를 팔았는데 오늘 주가가 빠지는데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 특징은요. 올라갈 때 매수하지 내려갈 때 매수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HLB의 세력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명 계좌까지 이용하는 애들이 알잖아. 공매도 칠 때 차명 계좌로 공매 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매수는 공매도가 뭐한다? 그냥 만들어 놓은 공매도로 안 할게요. HLB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냥 매매 동향이에요. 이거 그냥 안 믿으셔도 된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눌렸을 때 개인들이 매수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구간은 알테오진은 얼마 빠졌어요? 알테오젠 봐봐봐요. 알테오진 얼마 빠졌어요?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알테오진이 밀리니까 대체적으로 바이오의 심리가 약해지면서 바이오 때문에 바이오를 어떻게 털어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개인 처도 있겠죠. 알테오젠이 많이 빠지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던지는 물량들, 알테가 빠지네? 이거 다 빠지겠다. 바이오주. HLB도 개인들 매도가 나왔을 겁니다. 개인들이 매도 나오는 물량만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는요. 알테가 급락이 나와도 HLB는 외국인들이 끌어올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들의 매물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힘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가만히 이 자리 유지해 놓고 매수 받쳐놓기만 해도 개인들이 알아서 물량을 던져주니까 매도 물량 알아서 까내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써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하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CMC가 일정이 장 중에 뜨거나 아니면은 장 마감 후 뜨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장중에 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중.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잘 봐봐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HLB를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앞에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하죠.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 매물대가 생각보다 좀 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래도 터졌고요. 상한가 자리부터 거래도 터졌고 그 다음 기간도 꽤 길어요. 보시면은 7월 3일부터 언제까지? 이 앞에 구간 10월 10일까지 거의 매물대가 3달 동안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3달의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를 한 번에 소화시켜주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 시간외에서 매물 소화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시간외를 만약에 띄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싸리 이거는 시간외가 아니라 아싸리 6시 이후나 그 시간외가 끝나고 움직여야 되는 게 만약에 시간외에서 어설프게 띄워버리면은 여기 많은 매물이 있다 했잖아요. 시간외에서 올리다가 오히려 세력들이 힘만 빼고 밀릴 수가 있어요. 시간외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장 중에 한 번에 시초가를 띄워서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던지 아니면은 장중에 수급을 이용해서 CMC 관련된 뉴스를 띄우면서 앞에 구간 매물 어떻게 쭉 윗꼬리 달고 소화하는 부분이죠. 쭉 위로 올렸다가 영망스 캔들 이렇게 윗꼬리 달고 매물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눌렀다 가는 패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꼬리 한 방에 이게 소화가 안 될 것 같거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CMC 일정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윗꼬리 들면서 매물 소화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매물이 한번 소화가 될 겁니다. 앞에 물려있던 매물이.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한 부분이 다가올 때까지 주가를 뭐 눌렀다 올렸다 하다가 그 다음 CMC 뭐 완료된 그 있죠? CMC가 뭐 잘 되었다. CMC가 잘 완료가 되었고 비모처럼 CMC 잘 마무리되었다. 좋은 등급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은 시간 외에서 이걸 내버리는 거야. 애초에 시간에 아니면 장중에 내거나 시간에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구간 시간에가 뜨면서 여기서 매물을 소화해주고 바로 올리는 패턴으로 갈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매물 소화를 무조건 한 번 정도는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구간을 그냥 물량을 받아서 올리기에는 너무나 빡센 구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 나노코박스 때 물렸던 매물대 있죠. 보시면은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다 윗골대로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59,000원짜리 있죠. 59,200원. 요 꼬리 달리고 내려온 이 자리가 자 이제 24% 갔다 종가 7% 마감인데 쭉 당겨. 쭉 당기면은 뭐가 나와요? 쭉 당기면 나노코박스 때 매물대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 매물대를 보면 며칠이에요? 딱 3주. 3주의 매물대입니다. 3주의 매물대. 3주의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바로 갔어요. 요건 3주입니다. 그죠? 보시면 3주 정도. 여기 보면 그죠? 3주 정도 매물대를 한 방에 매물 소화하고 그 다음 올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매물대는 이 3달에 걸쳐진 매물대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도 매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매물 소화하기가 힘들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매물 소화해주고 여기서 조금씩 올렸다 뺐다 하면서 눌러준 이후에 CMC 일정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이슈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왜 도대체 CMC 일정이 마무리되고 좋은 결과 나오면 왜 이렇게 폭등하냐? 결과적으로 5월 17일에 CRL을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 비모와 뭐요? CMC에 대한 부분 두 가지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해결된다고 하면 승인이라는 공식이 생기죠. 그 사실상 문제점이 해결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해결됐으면 승인 받겠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사실상 FDA 공식 문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문건이 나오지 않았고 뭐요? 이 CRL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누가 말했어요? HLB 쪽에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죠? HLB 쪽에서 바로 이 비모 인스펙션 문제와 그 다음에 뭐요? CMC 문제로서 뭐가 됐다? CRL을 받았다. HLB 측 입장입니다. FDA 공식 문건은 아직 확인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HLB가 판을 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야 이 새끼 완전 음보론자네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세력주처럼 움직이잖아. 세력주처럼. 제가 세력주를 분석하는 것처럼 HLB를 분석하면 너무나 잘 맞는단 말이야. 여기서 주가 고의적으로 빼면서 비모 실사 내용 띄우면서 주가 급등 만들 거다. 정확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FDA 공식 문건 내용은 모르겠지만 HLB가 비모와 CMC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비모와 CMC만 해결되면 어떻게 주가가 한 번 더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HLB가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주가를 끌어올릴지 제가 분석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CMC에 관련된 일정들이 나오면 주가는 올라갈 거고 결과적으로 정고점 10만원짜리 돌파하고 13만원 돌파하는 건 CMC 마무리 이후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대감은 4월에 있을 BMS의 가남 신약 발표, 3월에 있을 HLB의 신약 승인에 대한 부분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BMS는 실패하고 HLB는 승인될 거다라는 가격까지 반영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HLB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올라가면 매도해야 돼요. 올라가면. 제가 일단은 이때 당시 영상을 보신 분들과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제노포커스를 인수하고 진양군 회장이 제노포커스의 지분을 장내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매수하면 누가 억장이 무너지겠냐? 억장 누가 무너지겠냐? 바로 HLB 주주들이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냐? 그렇게 억장이 무너진 주주들이 뭐 하겠어? 이탈이 발생할 거 아니냐? 이탈. 그죠? 근데 이탈은 손절도 있겠지만 HLB를 4년 동안 들고 있던 장기 투자자들이 너무나 큰 실망감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거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좀 개미 투자자를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 자리에서 정신 나갔다고 제노포커스를 인수하고 진영군 회장이 제노포커스 장내 매수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리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비모 실사에 대한 부분이 11월 중순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개미 털어놓고 주가 올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영상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좀 드렸었는데 자, 내용을 잠깐 보면 제가 HLB 관련돼서 여기 비모 관련된 내용을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잠깐만 좀 볼게요. 조회수가 이제 9,997 만종은 됐네요. 요거 잠깐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결과적으로 HLB의 패턴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3일, 4일이면 80% 올려요. 4일이면 80% 올린다. 이게 원래 HLB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몇 달째 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가도 이렇게 작살내고 또 어떻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11월 14일이잖아요. 우리가 비모 관련된 일정이 언제 있다고 그랬어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비모 관련 일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자리는요. 비모 관련돼서 곧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비모 일정을 끝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비모 실사 완료했고 특이점 없었다. 나온 순간 뭐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가격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냐 안 드리고 있냐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LB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일정에 좀 맞춰서 움직여요. 일정에. 이것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클래스 1, 2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러한 부분에서 클래스 2가 나왔는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실패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했을까요? 실패?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 2를 받고 주가가 밀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제노포커스 인수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리보세라니 칼렌입 안 된 거 같은데? 이거 다음 약물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했잖아 사실상.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것도 아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가가 빠지면은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다 생각하고요. 주가가 오르면 내가 모르는 호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부분에서 클래스 2를 받았을 때 만약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역으로 야 이거 클래스 1이 아니라 2를 받은 이유가 결과적으로 비모 실사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2를 받은 건가 보다. 주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그리고 주가가 계속 밀리고 제노포커스 인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내가 볼 때 끝났다. HLB 이거 승인 안 되는 것 같다. 승인 실패다. 근데 주가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좀 올라가니까 또 뭐라 그래? 아 역시 HL 믿었다. CMC 일정 뜨면 올라간다. 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주가의 가격적인 변동성, 가격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라 그래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현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제가 6.3에서 HLB, 6.3에서 1참을 4점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 또 어디 5.8에서 2차 몇 타점 또 잡아드렸단 말이야. 그쵸? HLB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시고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내려갈 때는 담을 준비를 하고요. 올라갈 때는 뭐 해야 돼요?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좀 인지를 해주시고, 제가 텔레그램만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잘 봐봐요. 잘 봐봐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는 알아 달라붙습니다. 개인 투자 특징이 뭐예요? 양봉의 매수. 양봉이 뭐예요? 추격 매수.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음봉의 손절. 이게 개인 투자자란 말이야.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가만 올려놓고 이슈만 띄우면은 알아서 개인 투자자가 여론을 형성해서 가남 승인 될 것처럼 종토방을 뭐하죠? 종토방을 꾸며내죠. 보면은 신규 진입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뭐예요? 종토방이에요. 종토방. 뭔 얘기 하나 들어가 보죠. 그래서 거기서 가남 승인에 대한 장대한 이슈가 있다. 뭐요? 아, 승인 되나 보다. 그치, 주가가 올라가니까 승인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 그냥 여러분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부분 개인 투자가 그래요. 그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고점 뚫어주고 CMC에 대한 일정, 비모에 대한 일정, 비모 끝났죠? CMC 일정 요것만 마무리가 되면 결과적으로 CRA를 받았던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 이건 뭐예요? 해결된다면 승인이라는 거야. 승인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네? 승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 올라가면 주가가 3만원일 때 20만원일 때 기업의 가치가 똑같습니다. 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6배 7배.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3만원일 때 주가가 12만원 갔을 때 4배 올랐잖아요. 기업 가치는 똑같았어요. 똑같잖아. 뭐가 다른데? 가남 승인이 안 됐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되고, 주가의 기대감에 대한 상승은 엄청나게 만들어낼 거예요. 엄청난 상승.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 주가는 기대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대감을 어떻게 녹일 거냐면 4월에 뭐가 있죠? BMS의 옵디보 여보이, 병용임상, 가남 관련된 승인 이슈가 있습니다. 3월에는 HLB가 있죠. 리복 함렐. 근데 4월에 BMS가 실패한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HLB가 성공한다는 걸 가정해서 주가에 녹여낼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바로 주식에 기대감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얘가 실패하고 HLB는 승인될 거다. 얘가 승인돼도 HLB가 부작용 측면이 좋기 때문에 얘를 누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만들어내서 주가를 부양한단 말이야. 그죠? 이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4월에 이 BMS가 통과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여보이랑 옵디보 여보이 이 친구들이 승인되잖아요. 그러면은 3월에 HLB가 승인되더라도 붙으면 힘들어요.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작용 측면에서 아무리 HLB가 좋다라고 하지만 둘 다 승인됐다라는 건 어쨌건 뭐예요? FDA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케팅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옵디보는 이미 13조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블록버스터예요. 여러분이 약사랑 의사라고 하면 둘 다 FDA 통과가 됐다. 누구를 쓰겠습니까? 유명한 BMS의 옵디보 여보의 임상을 쓰겠어요? 리복 함렐을 쓰겠어요?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이미 13조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옵디보를 쓸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럼 마케팅 측면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될 거고 힘들 거예요.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 본다 했을 땐 반드시 매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현 구간에서 내가 HLB, 여러분들 너무나 HLB 관련돼서 많이 들고 있고 오래 들고 계신 거 아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5월 14일에 그리고 3월 26일에 24년도 여러분들 두 번의 2분의 1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2분의 1 정도는 분명히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매도 못한다는 건 진짜 욕심이에요. 욕심이다. 아니 그럼 3분의 1 이것도 매도 못합니까? 욕심입니다. 정말로 이거 매도 못하는 건 욕심이에요. 아니 나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거고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이미 HLB 5년 동안 위아래 2배 3배 4배 이렇게 변동성 3만원에서 6만원 갔다 3만원에서 6만원 갔다 3만원 6만원 갔다 3만원 6만원 이거를 4년을 반복하고 이제 10만원 갔어 3만원에서 이때도 4분의 1도 못 팔았잖아. 왜?
승인되면 더 갈 거니까, 승인되면 더 갈 거니까. 이번에 마찬가지. 승인되면 더 갈 거니까 또 못 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올라갔을 때 기대감에 대한 부분대로 올라가면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매도를 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매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잡아드릴 거고 HL 관련 내용들 계속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HL 3% 조정 나오는데 그냥 일 보면 된다. 이상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내용들 같이 좀 정리하고 같이 좀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5글자만 위에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꼭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하자. HLB 입장 5글자 남겨주시고요. 텔레그램방 무료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현 구간에서 제가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계열사가 괜찮은지 어떤 계열사가 좋지 않은지 이러한 내용들까지 전달 드리니까 반드시 몇 번?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이 3월 26일과 그 다음에 5월 14일 2분의 1 매도 타점 드리면서 딱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우리 비만 치료제 봐야 된다. 10월에 위고비 상륙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미적 기준을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한다? 위고비는 품절될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적으로 품절되는 약물이 위고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이 살아남을 수 없다. 무조건 품절이다. 비만 치료제 봐야 된다. 어떻게 됐어요? 폭등 나왔었잖아. 9월달, 10월달에. 그쵸? 폭등 나왔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생물보안법 12월에 통과되죠. 바이오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왜 못 사는 줄 알아요? 미친듯이 폭등할 거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사. 그쵸? 근데 지금 주가 내려가고 있죠. 바이오 종목들. 뭐라 그래요? 바이오 끝이다라고 하지. 나중에 봐봐. 바이오 어떻게 되는지.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항상 우리는 앞에 있을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주가의 가격만 보고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엄청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무서우니까 아니 많이 올라갔다 빠지니까 고평가니까 이런 생각을 해. 왜? 주가가 내려가니까. 과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겠지.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뭐라 그래요? 고평가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가격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하게 주가가 내려갔을 때 타점을 잡고 올라갔을 때 냉정하게 매도에 대한 부분을 잡아내란 말이에요. HLB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결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서 우리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반사 이익을 받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IRA 법안, 2차전지, 그죠? 2차전지, 금양, 에코프로, 포스코 얘네들이 왜 50배, 30배, 10배 왜 올랐어요? 왜 올랐죠? 왜 올랐죠? 중국을 견제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 하나로 올랐단 말이야. 바이오 봐봐. 중국의 원료 의약품과 CDMO 견제하면 누가 올라가요? 우리나라가 올라갈 거야. 기대감으로. 근데 이거를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식시장에. 왜? 다 뭘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생각하셔서 파악하시고요. 반드시 제가 히든 종목 영상 마지막에 넣어드릴 테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 추가적으로 기법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기법 꼭 받아가세요. 이 히든 기법이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920 하나.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